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9월 2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9월달에 들어와서 강타가 이제 쉼없는 연승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9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제주에서 이제 완전 상황을 내드렸고요. 또 둘째 주, 셋째 주는 또 일요경마에서 나름대로 또 잘했고요. 또 지난주도 역시나 또 토요경마, 일요경마를, 서울경마를 또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강타가 미리 텍스트에서 고지를 드렸지만 부산 제주경마에서 이번 주는 완벽한 한번 상황을 내보겠다. 자,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강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부산, 제주는 우리의 승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주 하여튼 올인할 겁니다. 이 부산 경마와 제주 경마에 올인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는 제가 부산, 제주에만 거의 올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 최고의 매출을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강타가 진짜 부산 제주는 잘하는구나, 네가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까지 한번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니까 자,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월말 경마를 맞이해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난해하다 그럴까, 이렇게 확 와닿는 경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주가 되게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단은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도, 출주 수가 적어서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도 단방 내지는 그러니까 2방 이내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쉽지 않은 그런 경마 흐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부산, 제주는 은근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도 부산 경마 총 12개 경주, 제주 경마가 이제 3개 경주가 있는데 제주 경마도 2개를 한번 세게 붙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부산, 제주를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올인 집중, 올인한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승부 주간으로 해가지고 자, 제가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져볼 생각이에요. 지난달 월말에 제가 승부 주간 한번 했죠. 그때 이겼어요,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메인 승부처럼 계속 맞추면서 이겼는데, 이번 주도 한번 승부 주간으로 해서 한번 경마만 하는 주간으로 만들어서 월말 경마 여러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한번 나눠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전령비수기 신마와 현건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마와 성장마간의 경주는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 강타와 같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하는 전문가가 최고의 신마 성장마 경주에 최고의 성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월 초에 그 대지장 또 누마치 이런 거 고배당 빵빵 터뜨릴 때 하루에 다 터뜨린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신마 경주는 역시 강타가 고배당 잘 맞히는구나, 자, 여실히 증명된 한 판이니까 자, 이번 부산 1경주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썬데이 로얄입니다. 신마예요. 주행검사 때 보니까 선행력도 상당히 양호하고 종반에 가만히 잡고도 탄력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주행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마체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파워감이 느껴졌던 마필이고 스스로 뛰려는 의지도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썬데이 로얄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신마이긴 합니다만 강력한 충막감으로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하는데
여타 배당판에서 팔리는 마필들이 안 되는 마필이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안 됩니다. 그 마필들은 주행검사 때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말들은 제가 못 뛴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행검사도 실전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처럼 뛰었던 놈들은 의외로 데뷔전에 들어가면 풀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 4번 썬데이루야는 인정을 하되 나머지 팔리는 인기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는 완벽하게 이 거리 탐색을 하면서 걸음을 숨겨놓은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놈을 때릴 겁니다. 그 놈을 한번 제대로 때려가지고 자, 이번 1경주부터 중부당 단통으로 멋진 적중 퍼레이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총 7도밖에 출전을 안 하는데 의외로 좀 싱거운 경주죠. 마치는 걸 떠나서 이런 편성을 해줄 말아야지. 이거 뭐 제주 전문가들한테도 이게 뭐 공부를 그렇게 3경주 뭐 2경주 위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7도 경주를 교차로 꺼내놓으면은 그 친구들은 완전히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게 뭡니까 그게. 자, 7번 항해신천입니다. 일단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또 한 번 안독수 등장이라는 점에서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는 추입력으로 승부를 했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지난번에 워낙에 걸음이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직전에 갖고 있던 걸음 자체가 우수했던 마필입니다. 7번 항해신천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4번 문학선입니다. 4번 문학선이하고 7번이 항해신천하고 지난번 경주 때 두 마리가 완전히 다른 반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완사이드한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는 7번, 4번이 여타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의 기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고 그나마도 6번 공자천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를 걸 보여주며 10의 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삼복승. 삼복승 정도는 6번 공자천주가 괜찮은 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배당판에서 해오리바람이 불고서 꼬꾸라지면서 강타에게 고배당을 적중시켜주는 빌미를 제공했던 마필이 나오는 경우예요. 9번 지봉스타라는 마필.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난번에 데뷔전 때 걸음이 괜찮았어. 그런데 또 조교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이 마필을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 주행검사 자체가 실전처럼 뛰었던 마필. 이 마필이 진입분량을 처음에 받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검사 때 나름 최선이거든. 그리고 조교반을 이빠이 만들어놨어. 그게 지난번에 실전에 들어가니까 풀빵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타에게 무려 60.3배짜리 준비인 승부처로 적중의 즐거움을 줬던 경주예요. 그래서 3번 글로브킹에 9번 누마치를 제가 맞춰드렸던 경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이제 9번 지봉스타는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 때 조정을 거친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지봉스타는 이 편성에선 당연히 배팅권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1번 오스타입니다. 그간 2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의 연속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발주가 들쑥날쑥하고 초반과 D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라서 그게 이제 좀 깨름칙한 구석이 있어서 1번 오스타가 당일 일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상 이 마필을 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2번 슈퍼 위시라는 마필입니다. 전 이 마필이 좀 나아 보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여준 것이 많은 마필들은 더 이상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상 1번 오스타는 7점을 치는 동안 빵빵생이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물론 예전에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이 그 연장성사에서 본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1번 오스타와 2번 슈퍼 UC 중에서 당일 현장 상태가 좋은 마필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 첼로 소나타도 인기권 전용으로 팔리지만 이런 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자, 3경주 4경주를 준메인과 메인으로 제주교차는 강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이에요. 생각보다는 메리트도 있고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번 돈입구입니다.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안쪽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서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 외곽 게이트에 이제 7번 용천수가 빠르기 때문에 두 마필 간의 선행 경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1번 돈입금은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7번 용천수는 나름 선행을 갔을 때 최고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돈입금은 선행에 대한 의지가 없지만 최소한 2번매 정도는 따라갈 생각을 욕심을 낼 겁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그러면 자동 2번매의 추임력 상승 가능성이 없다. 자, 여러분 1번 돈입금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돈입금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폭발적인 경기력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등짝 자체가 또 기능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를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UCC 준메인 승부처 제주교차 3경주에서는 1번 돈입금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면서 거의 단통이 유력합니다. 그 단통이 당일 배당이 어느 정도이느냐, 이게 중배당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배당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마치는 거는 강타에게 맡겨주십시오. 마음 편하게 오십시오. 그래서 마치고 돈 따가십시오. 제가 요 제주교차 3경주는 한번 시련을 기울여서 대한민국 최소 금액수로 한번 맞춰드리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 한번 자신있게 강타를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3경주입니다. 이런 편성은 참 지저분하죠. 신마들 2주가 나오는데 신마들의 전력이 밋밋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예술의 병원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에 선행을 갔는데 정말 탄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에요. 그러자 뭐로 변화를 줬어요? 부중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500kg 육박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포리스트 캠프에 잠하고, 이번에 부중에 감량 2점을 안고 있고 또 선행이 편하게 선행을 또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예술의 명호는 지난번에 입상에 실패를 했다 해서 이번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더 잘 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예술의 명호는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겠고, 5번 한마본능이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전 이 마필 안 볼래요. 입상을 할 때까지는 안 보고 싶다. 왜? 마필 자체가 왠지 모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센 느낌을 못 받아요. 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5번에 대해서는 입상을 할 때까지 안 보고 싶고, 근데 그 대안바로 1번 지금부터가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초반이 좀 들쑥날쑥하고 종반 뒷심도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는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지만 근간 3번의 경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1번 지금부터는 워낙에 약편성을 만난 마필인 만큼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7번 니얼리킹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조심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1200을 뛰었어요. 1200을 뛰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는 선행력도 부족하고 종반 탄력도 밋밋했답니다. 하지만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발걸음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니얼리킹 같은 마필들은 이전체를 맞이해서 걸음의 변화를 한번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8번 포리스트 뉴스입니다. 4번 예술의 명언도 포리스트 캠프에 잠하고 8번 포리스트 뉴스도 포리스트 캠프에 잠아요. 포리스트 캠프에 잠하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필은 또 안말입니다. 안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순발력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4번 예술의 명운이 선행을 가고 그 뒤를 8번 포리스트 뉴스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두 마필이 그냥 댕댕거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포리스트 뉴스는 이 편성에선 무조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가 걸린 마필들도 있는데 3번 햇빛 사운드 같은 마필들이 승부는 걸렸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조교도 좋고 다 좋은데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다는 것이 승부 의지도 강하지만 그게 좀 아쉬움이 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제주경마 오늘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 이게 배당이 좀 요거 한번 오전장에서 요거 하나 먹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먹어야 되는데. 자, 일단 선행은 3번 호수풍경, 9번 항제으뜸, 5번 절대여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번 호수평이 인기마 아닙니까? 이거 인기마죠, 당연히. 근데 이번에 선행을 나섰을 때 이놈은 나름 최선이에요. 그러면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선입전개도 되지만, 선입전개 때 능력 갖고는 이 편성에서 몇 장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3번 호수평이 안독수로 교체가 됐으니까 더욱더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패턴은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제 전력을 보여주면 12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패턴 자체는 선행력이 하강을 하고 추임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선행을 나서고도 추임력이 연속 하강을 했다는 것은 거리 적응력도 부족하다. 물론 그 부족한 가운데서 이번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3번 호수평강은 안 되는 말이에요. 요걸 자르고 간다. 요걸 자르고 가면서 이번 경기는 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성은 무조건 한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중배당 이상이 터진다. 그것도 딱 3마리만 갖고 맞춰드린다. 이러면 메리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차를 믿고 제주교차 4경주 인기마에 대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 4경주에서 의외로 제대로 된 적중이 나오면서 은근히 그 상황도 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6번 신세계 파티라는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주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 마필도 지금 현재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27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 마필을 어떻게 나름 배팅권의 축이라고 그러냐. 그것도 자기가 재검 때 모습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 사이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어차피 이번 편성은 6번 신세계 파티, 2번 버닝 챔프, 5번 고속질주 이런 마필들이 저 현군에서 비리비리하는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전형적인 선행마 즉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6번 신세계 파티가 그나마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종반 탄력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어떤 모양새를 해도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6번 신세계 파티에 대해서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워낙에 편성 자체가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안 되는 마필보다 이제 되는 마필들 위주로 골라봐야 되는데 일본 원일 챔프입니다. 발쪽 고착기가 좀 있죠. 선행력이 부족한 발쪽 고착기가 있는 마필인데 종반 탄력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경주를 끌어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받치는 정도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3번 배틀킬입니다.
이 마필도 사실상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아주 센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워낙 이제 약편성인데다 기존의 추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두권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면 선행력만 어느 정도 끌어냈을 때는 기존의 우수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입사권 진입도 가능하다. 자, 5번 고속질주입니다. 당연히 이 마필도 되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 고속질주까지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번 원일 챔프, 3번 배틀킨, 5번 고속질주. 여기 6번 신세계 파티까지 어느 마필이나 안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무조건 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저는 6번 신세계 파티를 놓고 3마리 중에서 당연히 현장 상태가 좋은 마필을 한두만 찍어보겠다. 예, 제대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똥만 편성이니까 현장을 안 보면 안 되거든. 축 늘어져 있는지 또 체중 변화가 어떤지 또 현장에서의 또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참고를 해가지고 맞춰드려야 되는 게 강타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하고 이제 6경주가 두 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를 붙여서 중반부 최대 승부처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5경주 그 첫 번째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시대 상승세의 마필들 매두가 보이고 이들 상승세의 마필들은 잠재력도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계 대치도 괜찮게 봐줘야 되는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으뜸은 3번 다이나믹 대시입니다. 야, 데뷔전을 딱 보니까 마필 자체가 굉장히 세요. 이 마필 굉장히 센 말입니다. 예, 기본적인 순발력은 나서나마 부족하지만 종반 추임력이 워낙에 우수합니다. 그럼 이 마필이 이제 이전체에 뜨니까 이런 마필들은 이번에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다가 앞에다 놓고 뛰면서도 상당한 걸음에 여유가 있었고 마필 자체의 포스가 느껴지면서 난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뛰는 모양으로도 그게 품어나오는 카리스마가 품어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다이나믹 대시는 이번 조용한 승부처의 강력한 축으로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조용한 승부처에서는 3번 다이내믹 대시를 놓고 때린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인기만으로 팔릴까요? 이게 이제 골고루 팔릴 때가 있어요. 1번 원일지전도 팔리고 4번 라이스트 티켓도 팔리고 11번 다이나믹 선도 팔리고 12번 켄터키 여왕도 팔리고 그 외 마필들도 많이 팔리는데 이 중에 단통으로 때릴 말은 딱 한 마리다. 그 마필을 제대로 단통으로 때려서 제대로 된 적중을 한번 읽어내보도록 하겠다. 3번 다이나믹 대시가 인기 1위래도 이게 아주 뭐 편안한 1위가 아니에요. 여러 마필들이 비슷하게 팔리는 편성이니까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자, 부산 이제 5경주 자, 조용한 승부처 제대로 찍어 먹고 자, 이번 부산 6경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자, 중반부 최대 승부처 부산지 6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6경주에서 이 끝판 여왕이란 마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빼고 싶거든요. 지금의 입장에선. 근데 이제 당일날 얘가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아마. 대가리로 팔리는데 빼고 싶어. 아니면 바치는 거예요. 축세하고 아주 바치는 건데 제가 노리는 축마가 인기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는 받쳐도 돼요. 그러니까 당일 바치던지 최대치로 써주는 게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축이나 단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 끝판왕을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선행나가다 강탈당하고 4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전개를 하고 나름대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당시에 지난번에 선행을 가다가 강탈당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1300에 대한 뒷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마필 자체가 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끝판왕이 마필은 능력은 없는 건 아닌데 요 마필을 아주 강하게 노리기보다는 바치는 정도고 이번 UCC 중매인 승부처에 우리의 단통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마필은 제가 보는 경지에서 이번 경주시에 보병권 전력으로 팔리는 마필을 아예 축으로 놓고 때릴 거예요. 지난번에 이건 저를 한번 물먹인 적이 있어요. 물먹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가져갑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들어올 때 배당을 좀 갖고 들어올 거였죠. 왜냐면 인기가 많이 처질 테니까 바로 그 마필을 놓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전오기 신앙! 홍수한만 하는 게 아니다. 강타도 한다. 한번 걸리면 제대로 찍어 먹는다. 그럴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그 마필을 갖고 가서 제대로 한번 적중을 시킨다. 이게 바로 강타가 부산 경마를 잘하는 이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 제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형부 기복형 내지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형부 기복형 마필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경주시 배팅권의 축으로는 7번 동남신화라는 마필을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경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서 순발력은 조금 부족한 듯하지만 종반 탄력 측면에선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로 이번 편성 자체가 1400의 기복형 마필들로 짜여져 있는 가운데 종반 뚝심이 의사하다. 그런데다 전개상으로도 10번 금포 프린스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지만 이게 느린 편성이에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편성에선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그렇다면 7번 동남천하는 이 편성에선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7번 동남천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창으로는 일부 후풍인데요. 공백후 금간 세 번의 경주에서 비교적 예전과 다른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정적인 전력을 뽑아냈던 기수가 김영근 등장인데 이번에는 조상권 기수로 교체가 된 것이 감량 이점은 있지만 과연 이 능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강권이 마필이고요. 6번 화이트 이글입니다.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자, 6번 화이트 이글이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7번, 6번이. 그리고 또 6번을 대가리 놓고 팔릴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강권의 경주인데 어쨌든 배팅권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들 1번 훈풍과 6번 화이트 이글 자 이게 7번 동남천하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 3번 알파파워는 지대 손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세마의 이 체구도 470kg가 안 나가는데 1400에 바로 올려붙였다. 그렇다고 종반 뚝심도 아주 우수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이즈는 되지만 3번 알파파워에 대해서는 거리 적응력 배양을 좀 해야 된다는 이점이에요. 편성이라 마필이라 이번에는 그렇게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 아니라 잘라보고 싶은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알파파워는 오히려 자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7경주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진검승부를 띄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경주들이 나와요.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한번 멋지게 때려볼 수 있는 경주인데요. 일단 뚜렷한 충막감의 마필이 없고 대부분의 출전마들이 형군의 기복형 마필도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강타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5번 강자의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그 경주력을 끌어내는 것도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지만 이 마필의 특징은 또 경주력이 하강을 할 때도 엄청나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줘요. 지난번에 이제 단학강 기수가 계승을 해서 이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그런지 전혀 예전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이번에는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다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을 했고, 또 지난번에 출전을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체중 변화가 없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공백기를 갖고 있었지만 마필의 상황 관리는 잘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은 전개비 능력상 5번 강자의 질주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자, 5번 강자의 질주를 인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후착에 강력한 단통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마필의 배당이 얼마일 것이냐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단통은 메이드가 돼 있고 그 단통이 들어올 거라는 나름 강타의 확신이 있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꼭 이번 경기는 ARS를 청취를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평촌에 살거든요. 평촌에 이제 아크로타워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평촌에서 이꾸야스 기수하고 노조무 기수를 어떻게 우연찮게 평촌 동네에서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지나가다 봐가지고 제가 말을 시켰죠. 제가 좀 주책이잖아. 하이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둘 다 이 외국에서 많이 해서 영어가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안 되지만 홀스 레이싱 매니아 딱 그랬더니 이제 경마페이다. 그러니까 오 하더라고. 그래서 노조문이 옛날에 제가 또 한 5년 전인가 옛날에 12조 때 있을 때, 그때 이제 체육대회 때 저랑 같이 축구도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면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워낙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구 옛날에 기수 체육대회 자키 클럽 체육대회 때 축구에서 이걸 봤다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우 그러냐고. 그래서 노조무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하라고. 그러면서 이꾸야스 때 얘기를 많이 듣고 가서 잘하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꾸야스한테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 인기맛 때 왜 기수 그게 떨어지냐고. 제 친구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물어보라고 좀 물어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부산제 구경조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8번 중앙 챔프를 대가리 놓고 하십시오. 이마필이 대가리입니다. 왜? 금간 두 번의 경주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맨스타가 선행을 가든 외곽에서 9번 닥터 스피드로가 선행을 가든 아니면 중간에 있는 YD 슈트가 선행을 가든 누가 가든 간에 8번 중앙 챔프는 이 편성에 따라간다. 자, 이 때문에 일단 8번 중앙 챔프는 강력한 축구를 놓고 때려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후창으로 쓴 3번 스타워프가 종반 추임력으로 어느 시점에서 시동을 걸고 넘어오느냐,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난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 3번만은 막판에 이제 취입 승부가 되는 마필이니까 받치는 정도. 4번 오추마입니다. 요 마필이 이제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요즘 그 부산의 거의 그 탑은 이 기병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울은 뭐 문세영이 이렇게 이제 탑 클래스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실정인데,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 유현명이도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물론 1년을 따지다 보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카우보이선 탔을 때도 그렇고 의욕은 앞서는데 실질적으로 말에 대한 분석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유현명 기수를 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현명 기수가 앞으로 더 잘 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문세영 기수는 그래도 동영상 복귀를 자기가 탈 말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는 것 같아.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해보고 내가 이걸 선행을 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는 자신만의 어떤, 내지는 그 조교사들이 그렇게 작전 지시를 해주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어떤 목표를 갖고 말을 기승하는 것 같은데, 유현명에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말을 많이 타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카우보이스니 직진전에 굉장히 많이 뛰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따라가가지고는 힘이 붙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면 유현명 교수도 차세대 부산의 에이스 노릇은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4번 5추마, 어쨌든 능력으로만 보면 단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서 이제 6번 와일드 슈트가 인기권 전역으로 8리치 오브가 강권인데, 저는 이 마필을 안 보고 싶고요. 7번 천년특급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을 한번 3복승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 7번 천년특급 같은 마필들은 3복승용으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 빵빠라밤! 자, 왔습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던 강타의 메인 승부처 부산제 10경주가 왔습니다. 이거를 왜 메인으로 잡았을까요? 3번 부호가 선행 갈 수 있습니까? 6번 울트라블루가 선행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3번 부호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선행으로. 그런데 이번에 선입을 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일단 6번 울트라블루는 짧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도 끈끈하게 버텨주면서 2착을 차지했을 때 봤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 가고 따라가는데, 선행과 선입으로 과연 기존의 선행마들이 끝까지 뻗어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3번 부호를 좀 더 세게 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 부호에 이제 첫 개성을 하는 노조모 기수가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부호는 받치는 정도로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3번 부호 정도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3번 부호하고 6번 울트라블루가 불안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좀 불안하죠. 선행마들이 선행을 못 가고 또 견제를 강하게 받는 가운데서 끝까지 뻗어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3번 부호나 6번 울트라블루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병권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데, 이 보병권 마필이 계속적으로 조교 상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 정점을 때릴 기세입니다. 바로 그놈을 대가리에 놓고,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 임해보겠다. 자, 꿀배당 한방, 제대로 된 한방, 자,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배당 승부를 한번 때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은 부산제 11경주입니다. 일단 1번 파워블릭과 3번 우승질주라는 나름대로 걸출한 인기권 전력이 팔리는 경주이고, 당연히 1번, 3번 막권이 메이드가 돼야지만 능력이나 전개상으로 가장 그래도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싶은 경주예요. 6번 팡팡에너지를 안 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팡팡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안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스 자체나 능력 판때기로 봤을 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이고, 오히려 5번 윈드레토라는 마필과, 자, 여기서 이 9번 랜드엔젤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더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번 랜드엔젤과 9번 랜드엔젤과 5번 윈드레토, 이런 마필들을 추천을 드리고,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6번 팡팡에너지는 배팅골에서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3번 막권을 축으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산제 12경주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중에 텍스트 미리 보기 분석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경주예요. 어저께 올렸죠, 어저께 올려서 2시까지인가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올렸던 경우인데, 6번 카우보이셀입니다. 1400에서 지난번 아시아 챌린저컵에 출전을 해서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로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졌어요. 야, 그러니까 너무 빠른 레이스에 초중반 내 힘을 써버리니까 종반에 가서 그냥 서버리더라고, 많이.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그렇게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2번 초강이란 또 발빠른 마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페이스 조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선입이 됩니다. 선입이 되는 말이에요. 선입이 돼. 물론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에 베스트인데 선입이 되는 마필이고 밀면 또 선행이에요. 선행인데 선행을 가서 페이스 조절을 할 것이냐.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늦었다 싶으면 조강 정도니까 그냥 요 놈만 넘어가겠다고 차분하게 선입을 탈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맥을 잡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유연명에서는 어차피 늦었거든요. 그리고 그 발빠른 말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중위권 전개를 하고 한번 막판 추입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차피 뭐 작전 지시가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이번에 거리가 2000m로 늘어났어도 전 6번 카우보이스는 이 편성에서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엔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미리 보기 분석 코너에다도 제가 풀어쓰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단통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승부지도 걸렸고 지난번에 철저하게 조정 거쳤고 이런 단통이 메이드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12경주 끝장 승부처럼 강타가 끝장나게 맞춰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전반적인 부산 경마 자 이 경마 방송을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번 주 승부 주간으로 해서 자 멋진 대승을 한번 엮어 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자 이번 주 한번 더 연승가도로 달리는 강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믿었으면 일요일까지 계속 내치고 믿고 갑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강타의 승리에 동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에서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며 내일 토요일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